자, 그러면 우리 또 계속해서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동 나비엔 뉴 심플 살균 온수 매트 EQM 320을 소개합니다. 보일러의 명가미는 경동 나비엔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경동 나비엔에서. 경동 나비엔 그렇죠. 그 로송 부른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CM송. 글쎄요. 저기 옛날에 최불암 아저씨하고 아빤 언제 어른이 되나요? 정여진 씨. 네. 72년생. 그 누님이야. 아, 진짜로? 72년생의 목소리가 저렇게. 아유, 그럼. 그 누님이 그 말도 CM송 통하는 전문 거다. 와. 싱어예요. 저기 예전에 포카리 스웨트 나나나나나나나 그거도? 그렇지. 그리고 또 저 서울 사이버 대학에 다니고 와, 진짜 거의 뭐 BTS네. 아. 히트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많아 그 양반이. 네. 진짜 대단하네요. 와. 그렇죠. 경동나비엔 이것도 이 양반이 했던. 어허. 네, 그래요. 이거 뭐 내가 어떻게 알았냐? 예전에 슈가맨에 나왔어요 이 양반이. 올 연초에. 네. 포카리 스웨트도 하시고 모두 했더라. 그게 또 슈가맨이 참 괜찮은 프로였는데 진짜. 네. 진짜 노래를 너무 맑게 하시네요. 진짜. 아유, 그분 좀 삶이 너무 좀 뭐랄까 본인은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네. 좀 기구한 면이 있어요. 그 양반이 이제 사실은 아빠 언제 어른이 되나요 이 노래 불렀을 때는 이제 아버지가 네. 작곡가 가수 싱어송라이터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요? 네,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노래 가사가 네. 너무 이 정여진 씨의 삶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쓰러지면 그냥 놔두세요. 나도 내 힘으로 일어서야지요. 뭐 이 노래 가사. 네. 그 가사와 이분의 삶이 많이 닮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네. 예. 그래요. 하여튼 경동나비엔. 광고가 이 얘기가. 뭐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나 했어요, 잠시. 네, 네. 자, 경동나비엔 정도면은 사실 누구나 신뢰할 만한 그런 브랜드인데,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10월 25일 기준으로 현재 그 인터넷의 판매가를 확인해 보면 보통 이제 28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때 달라지는 최저가를 확인해 보면은 27만 원 혹은 26만 원 후반대 가격이 검색되는데 보통은 최저가가 적용되는 카드가 따로 있거나 앱을 새로 깔아야 한다거나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서 최저가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민닷컴은 다릅니다. 어디서 결제하냐, 어떤 카드냐, 일시불이냐 할부냐 이런 까다로운 조건 없이 무조건 22만 9천 원입니다. 현재 기준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인데 네. 무슨 문제 있는 제품이냐고요? 아닙니다. 3년 무상 품질 보증과 365일 24시간 콜센터, 방문 AS가 지원되는 100% 정품입니다. 정품인데 이렇게 저렴한가요? 그래요. 그 분리난방, 그리고 살균 모드, 슬림 매트, 다중 안전장치 이 모든 게 지원되는 경동나비엔의 뉴 심플 살균 온수 매트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깔아놓고 자기도 하고 그러게요. 그랬는데 뱃살 다 드러내면서. 네. 아이고 참 빨리 그 시절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온몸으로 광고를 하고 싶은. 네. 그래요. 광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이 양반이 뭐 부른 노래가 많네. 개구리 왕눈이도 불렀고. 진짜? 빨강머리엔 요술공주 셀리, 요술공주 민키. 개구리 소년. 그치. 빰빠밤. 호호 아줌마도 불렀고. 진짜 이야, 히트곡이 진짜 많네요. 진짜 이분은 걸어다니는 그야말로 만화영화 테이프예요. 야, 이거 뭐 모든 노래를 다 소화했던 그러게. 분이고. 남자 쪽에 김국환 씨가 있다면 그렇지. 그러네. 진짜 사실상 그러네. 이분이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전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의 희망과 빛이 되어 우리의 꿈을 이루자. 우리는 자랑스런 늦봄의 길을 따라 당당하게 가는 이 땅의 주인들, 즐겁게 배우고 배워서 남을 주는 늦봄 학교 만만세. 하늘의 큰 뜻과 사랑
홍상근 기자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저는 어제 그 이재명 민주당 후보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났더라고요. 만났죠. 뭐 이렇게 두 분이 뭐 만남으로써 경선 논란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근데 뭐 경선 과정에서 뭐 섭섭한 게 늘 생기죠. 뭐 늘 아이, 생기고, 그럼요. 네, 뭐 선거란 게 좀 이렇게 치열하고 또 그때 생긴 앙금은 또 잘 풀어지진 않긴 하더라고요. 네. 아 근데 이 똥파리들 때문에 사실 금방 아물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언제나 있는 일이기도 한데 뭐 그래도 이제 상대였던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제 완전한 승복 메시지를 내고 또 지지를 또 호소하기도 했으니까 네. 뭐 사실은 뭐 이 이슈는 이제 끝난 겁니다. 네. 사실 끝난 그래서 거고. 제가 그 아침에 김용민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꽁트 코너로 네. 이낙연 형님하고 윤석열 형님이 이제 토크를 하는 성대모사 패러디 코너가 있는데 네. 정치 듣기 능력 평가 해가지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정답을 맞히십시오 뭐 이런 건데 네. 목요일 날 녹음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월요일에 방송이 되려면은 네. 우리 직원들이 또 근무일에 또 편집을 해야 되니까 아하. 이제 목요일 날 만들었을 때는 막 이낙연 후보를 막 비꼬고 오늘 방송을 안 했습니다. 아. 불방을 시켰습니다. 네. 아하. 화해를 했기 때문에. 네, 뭐 반반이었죠. 근데 뭐 지금 끝나지 않은 분들이 좀 몇 분 있는 모양이에요. 똥파리들이 안 끝났지 네, 뭐. 뭐 지지자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근데 다만 그 이낙연 캠프에서 이제 공보단장을 하셨던 정은현 씨, 네, 이분도 이제 마음속으로 승복을 못하신 모양이더라고요. 뭐 연일 이제 자기 SNS에 이래저래 글을 쓰고 있는데, 뭐 그래도 불구하고 뭐 본인 입장에서 뭐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또 속이 많이 상하신 모양이다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다만 이 지금 논란을 보면서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잡혔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아니 이 선거가 끝났는데 이렇게 지지자들은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고 이런 일들은 늘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지지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온 적이 있었었나라는 생각이 좀 일단 좀 이제 들었던 거예요.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을 갈라치기 하기 위한 목적의 기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가장 치열했던 경선을 얘기를 하자면 그때 이제 2007년 한나라당 경선이 그 중에 하나로 꼽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이제 맞붙었는데 지금 알고 있는 뭐 의혹들이 그때 모두 쏟아져 나왔을 만큼 검증 반 네거티브 반에 이제 굉장히 좀 그렇죠, 치열한 그렇죠. 이제 선거였고 네. 그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이제 2007년 8월 20일에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네. 그때 이제 박근혜 지지자들이 이 결과를 사실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때 이제 박사모에서 뭐를 했었냐면 8만 명을 모아서 이 경선 불복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경선이 끝난 그날에는 이제 박사모가 단상까지 점거하고 그야말로 이제 난리를 쳤는데, 그런데 그때 이후에 이제 경선 불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심각하게 비추는 기사가 있었나라는 걸 생각하면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상황이 좀 다르긴 하죠. 그때 박근혜는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승복을 했던 승복을 거고, 했죠. 이낙연 전 대표는 뭐 며칠이 지난 후에 뭐 그것도 뭐 길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며칠 지난 후에 이제 승복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승복을 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사가 굉장히 좀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제도 뭐 지지자들 간에 충돌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손을 잡았다라는 거고, 거기서 이제 논란이 이제 사실상 끝난 건데, 언론이 이제 계속해서 갈등을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가장 많이 동원되는 것이 바로 정운현 씨 SNS인 것 같아요. 공보 특보도 맡고 이랬으니까. 네, 뭐 분명 이제 측근인 거는 그렇죠. 분명하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정운현 씨가 아마 지금 이런 상황을 본인도 모르진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자기가 쓰면은 다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조금 좀 업됐을 거야. 나의 존재감이 이렇게 빛났던 때가 있었나 아마 굉장히 고무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뭐 정운현 씨는 지금 멈추지 않고 보수 언론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자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뭐 이를테면은 이게 내 얘기를 옮겨 적어라 이렇게 뭐 먹이를 푸는 건데, 이재명 후보한테 뭐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이다라는 좀 이런 얘기들은 이제 보수 언론에서 즉각 받아쓰기가 좋은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거고, 꼭 정운현 씨의 SNS 주장을 글로 옮길 때는 이낙연 측이라고 그렇지. 그걸 이제 기사를 그렇게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자극적인 정운현 씨의 말들 중에서 제 눈에 좀 확 띈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 나왔던 얘기예요. 지난 주말에 공개가 된 것 같은데, 김어준 총수가 이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이재명은 이제 혼자서 여기까지 왔다. 돈, 줄, 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실력으로 돌파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어렵고 외롭다. 뭐 이런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뭐 이거를 두고 이제 지지선언이라고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정운현 씨가
누구든 자유로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할 수 있는데 단 여기서 언론인은 예외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좀 눈에 확 띄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어준 공당당을 향해서 이미 친 이재명 방송을 해왔고 향후에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 이번 기회에 마이크를 놔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그리하고 싶으면 이 방송을 그만두고 이재명 캠프로 가면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야, 이 영감님 아주 저 보수 언론에다가 러브콜을 보내네. 야야, 이거 실어줘야지. 김어준 씹는 거 아니야. 너희들 보도해줘야지. 이 러브콜을 보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발언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역시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수 언론에서 뭐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거의 상당수 언론에서 이 부분을 이제 기사화를 했고 네. 그리고 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TBS가 편파 진행자를 자리에 앉히고 있다라는 반복되는 이야기 레토릭이 또 지금 이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오늘 또 미디어 오늘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 선거법 훼손 여부를 떠나서 수년간 매일 아침 TBS 아침 라디오 방송 뉴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언론인 또는 방송인이 특정 정당 후보를 돕자고 공개 활동에 나선 것은 언론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소한의 원칙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주장을 했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플랫폼의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베이터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김어준 총수가 저 발언을 지상파에서 했다. 뭐 저도 그게 크게 문제가 있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뭐 문제가 될 수는 있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이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플랫폼의 방송의 발언까지 규제 대상을 삼아야 하나,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기자들의 SNS를 좀 보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의견을 표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뭐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뭐 반사회적인 발언이 아니라면 저는 굳이 나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자는 이재명 후보의 뭐 이런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기자들도 있고 또 어떤 기자는 윤석열 후보의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자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것까지 저는 뭐 하나하나 이제 도마에 올려놓고 이 기자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의 기사는 어떨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이게 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제 21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 기간 중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어준 총수가 했던 게 지지를 공표했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죠. 지지를 공표했다는 거는 지지선언. 그렇죠. 혹은 뭐 캠프의 구성원이 된다든지 그래서 직함을 받는다든지 아마 그런 행위를 말할 거예요. 네. 그냥 뭐 단순히 그 어떤 특정한 후보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를 공표했다? 이거는 개념적 지지 공표 행위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재명을 그동안 쭉 지지했고 이번에도 지지했기 때문에 너 방송 진행하지 말라는 정운현 씨 주장은 그냥 본인 얘기일 뿐이에요. 아니 언론인을 좀 했다는 사람이 이딴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행위를 하고는 좀 부끄럽지 않나? 그래놓고 계속 수구 언론들한테다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비판해왔던 수구 언론에다가 러브콜을 보내는 이런 행태를 보면 참 비루하다 못해 참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이 조선일보의 김명일 기자라고 있는데 김명일 기자가 이제 2012년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안철수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란 느낌을 받았다. 뭐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저는 기자가 이런 생각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SNS에.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조선일보가 김명일 기자의 이 글을 가지고 뭐라고 한 적이 있는가? 저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뭐 지우라거나 뭐 내리라거나 혹은 징계를 했다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다만 이 조선일보 기자 김명희 씨가 이제 기사로 편파 보도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TV조선 앵커들이 뭐 개인 SNS에 뭐 박근혜를 칭찬하더라도 저기 디스플레이 된 걸 이렇게 드시면 어떡합니까? 너무 맛있어서. 근데 이제 TV 앞에 불러가지고 뭐 형광등 100개 아우라 이렇게 쓰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 그건 거죠. TV조선에서 정말 대놓고 앵커들이 그러니까요. 뭐 어떤 그 장점의 근원은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이제 플랫폼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않으면 기사에서 나오는 뉘앙스를 독자들이 캐치하지 못할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사를 볼 때 저 기자는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았으니까 기사가 공정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언론의 보도는 언제나 이제 정파성을 띠고 있는 거고
또 이제 기자라는 사람이 쓰는 거다 보니까 뭐 여기에 이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의 생각이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굳이 자기가 아무 편도 없고 아무 당도 없다, 뭐 불편부당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쓴들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냐라는 거죠. 뭐 이제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한국 언론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게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신문은 혹은 이 매체는 혹은 이 기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독자들이 감안하고 보시라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네. 이게 미국 대선을 앞두고 뉴욕타임즈가 사설을 썼는데 지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대선 때요. 뉴욕타임즈가 사설을 썼는데 이 사설 제목이 뭐였냐면 미국이여 바이든을 뽑아라 였어요. 그래요. 네. 바이든을 뽑으라고 사설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법치주의를 지키고 이제 민주주의를 해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지 의사를 밝혔거든요. 네. 그러면 뉴욕타임즈는 지금 언론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될 원칙을 저버린 건가요? 미디어오늘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던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뉴욕타임즈는 할 말을 했다. 그래야 이제 뉴욕타임즈를 보는 독자들이 혹은 이제 뉴욕타임즈를 보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이 매체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볼 거 아니, 비평적으로 볼 거 아닌가. 트럼프가 뉴욕타임즈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죠. 뭐 사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언론 자체가 없긴 했었죠. 폭스뉴스. 그렇지. 폭스뉴스도 가끔씩 이제 트럼프를 비판하긴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미국식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뭐 솔직히 얘기해서 조선일보가 선거 때 개입 안 한 적이 있었습니까? 누가 봐도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바로 조선일보의 행태인데. 그렇죠. 이번에도 조선일보는 윤석열 이제 개사과에 대해서 처음엔 사설을 안 썼었어요. 그렇죠. 최초에 이게 논란이 됐었을 때 물론 뭐 이후에 쓰긴 했습니다만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까요? 조선일보가 지금 국민의힘을 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지 못할까요?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정운현 씨가 언론인으로서 정치색을 띄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운현 씨도 국민TV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운현 씨는 그렇게 자로 딱딱 맞추게 공정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뭐 아니 우리나라의 대한 언론에 있으면서 팩트 TV도 있었죠. 있으면서 본인이 추구했던 저널리즘이 뭐 50대 50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지향성을 띠는 것이 뭐 언론이 나아갈 바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양반이 이제 와가지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마이크를 뺏으려고 한다.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오매불망 바라는 그 방식으로. 그 진짜 그는 뭐 그 양반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뭐 그 사람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 양반을 경험해 봤잖아요. 뭐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그냥 웃을 뿐입니다. 저는 사실 그 얘기를 좀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최근에 뭐 SNS라든가 이런 인용하는 보도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제가 자주 느끼는 생각은 아니 이렇게 많이 인용을 보도할 필요가 있나. 쓸데없이 과잉의 어떤 메시지 전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뉴스 수용자들은 충분히 나름대로 뉴스를 다 저는 주체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조금 과잉이다. 그리고 언론들의 어떤 그 과잉 보도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굉장히 이걸 정파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그 기사를 인용을 하는 매체도 있는 반면에 이게 이제 클릭이 되니까 어느 정도 또 인용을 하고 따라가는 보도 매체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워낙에 기자들이 요즘은 SNS 인용하는 게 무슨 출입처 가듯이 일상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사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쓸데없는 과잉이다. 네, 이런 거는 좀 걷어내고 보시는 게 훨씬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지금의 이제 뉴스가 그런 공정성을 잘 담보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운현 씨의 SNS의 발언을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기사화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의 반론을 듣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뉴욕타임즈가 지금 뭐 신뢰를 받는 이유는 뉴욕타임즈가 뭐 어떤 정치색도 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보도를 할 때 어쨌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치열하게 다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제 반론권을 보장한다라는 데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도 뭐 그만큼의 이제 반론의 기회를 상대방에 부여하고 또 본인의 이제 뭔가 문제나 실수가 있으면 그게 뭐 100년이 지났든 200년이 지났든 그걸 바로잡는 그 태도에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뭐 시사 진행자는 무조건 불편부당하고 무색무취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본인이 어떤 뭐 개인적인 의견도 밝히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근데 그게 저는 논쟁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정상근 기자처럼 아니 왜 시사 진행자는 꼭 그래야 돼? 해가지고
근데 의외로 기성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상당히 논쟁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시사 진행자가 뭐 시사 프로그램에 가서 어떤 뭐 일방적으로 자기의 생각만을 강요한다든지 뭐 상대방의 반론권에 대해서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든지 네. 이런 거는 굉장히 큰 문제. 진행을 편파적으로 한다거나 특정 패널에 대해서 뭐 발언권을 더 많이 준다거나 이거는 문제인 거죠, 진짜.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언론이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 오히려 지금 한국 언론의 이 반론권을 대하는 이 태도를 보면은 오히려 이제 한국 언론 자체가 굉장히 좀 불공정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하여튼 뭐 누구의 그냥 SNS 말만 그냥 쭈루룩 옮겨서 그냥 일방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누구의 입을 빌려서 하지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명저인데요. 저자가 두 명입니다. 김용민, 민동기라고 뉴스를 읽어드립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 정파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약간의 좀 허상이다. 그리고 정말로 공정이라고 하려면은 어떤 A라는 주장을 할 때 이 A라는 주장의 근거라든가 A라는 주장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논리적 구성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탄탄한지 그거를 보고 그 A 주장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따져보는 게 그게 오히려 공정한 거지. 그냥 언론이 A라는 주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A하고 C 사이에 B를 주장을 해야 공정한 것처럼 그렇죠. 그건 공정이 아니다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주장을 두 저자가 했었죠.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저 레거시 미디어에서 편파적이지 않아야 된다,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 논쟁을 펼치고 서로에게 강요하다가 그 모든 시청자 수용자들이 유튜브로 왔어요. 너희들끼리 열심히 하세요. 너희들끼리 자로잰 듯한 중립하고 너희들끼리 50대 50 하세요. 그래서 정운현 씨는 본인 자신이 언론인 하다가 특정 정치인의 공보 단장하면서 아니 지금 어떤 언론이 보고 지금 공정을 운운하고 객관을 운운합니까? 본인이나 잘하세요. 본인이나. 참 한심한 인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뭐 넘어갑시다. 내 입만 더러워집니다. 더 길게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 넘어갈게요. 할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아니. 길잖아. 진짜 할 얘기 남아있어. 나 그 양반이 무슨 뭐 낙하산 인사 뭐 하면서 막 비웃었을 때 아주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아니 본인이 지금 인사에 대해서 우는래? 웃음만 났습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다른 이야기 또 있습니까? 네, 다른 이야기 하나 더 하면요. 이 머니투데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머니투데이의 악재가 겹치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에 지금 악재가 드러난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이 회사가 하는 걸 보면은 이전의 악재는 이미 들이닥쳤어야 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일단 지금 머니투데이를 둘러싼 논란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가장 많이들 아시는 건 이제 김만배 논란 있죠. 머니투데이가 지금 최대한 이 김만배 씨가 자사소속이었다는 걸 감추고 있는데 네. 뭐 이미 뭐 다 드러난 상황인데요. 뭐 더 이상 감출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은 이제 사내 성추행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이제 인턴으로 입사한 분이 이 직속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그런데 머니투데이가 이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을 다른 부서로 발령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분하고 이 피해를 호소하신 분이 이제 같은 층에서 근무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같은 층? 네, 같은 층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리도 안 됐고 분리 원칙도 좀 뒤바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이 머니투데이의 과태료를 처분을 했고, 네. 이 머니투데이 대표를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지난달에 이 머니투데이 그리고 머니투데이 대표에게 500만 원씩 이제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검찰은 이제 죄가 있다라고 본 거고요.
근데 이번에 또 국정감사에서 이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과 이 친인척 관계다. 그래요.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이 검찰이 이 사건을 이제 처리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김만배가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 여기도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만배 이름이 여기서도 등장을 하는 거죠. 예. 이런 거 보면 이제 머니투데이가 김만배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해왔고 또 어떤 위상이었는지가 좀 드러나는 사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래저래 머니투데이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좀 힘 빠지는 일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21세기에 만들어졌는데 이 회사 이제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이 회사가 이제 우리는 뭐가 없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네. 우리는 노조가 없다라고 자랑. 그것도 자랑으로 여겨요? 그걸 자랑? 네, 21세기에 지금 그걸 이제 자랑이라고 네.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진짜 이 회사가 지금 문제가 된 거는 정말 기적에 가까운. 그리고 이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는 이미 내부가 골물대로 골맞다. 그렇죠. 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진짜네. 근데 농담인 줄 알았더니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가서 About MT, About 네. 머니투데이 가면은 머니투데이는 언론계에선 유일하게 무차입, 무어음, 무노조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도 노조하는데 이제. 삼성도 노조 만들었어, 이 양반들아! 어쨌든 뭐 그런 회사입니다. 극동방송도 노조는 없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그 계열에 있는데. 그래서 뭐 저는 이 보도를 쭉 봤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머니투데이를 둘러싼 보도 중에서 제 눈을 이제 확 끌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김의겸 의원이 폭로를 한 건데요. 네. 머니투데이 계열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 계열사들이 받은 정부 광고료를 합치니까 지난 5년 동안 600억 원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5년 동안?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20 몇 억을 가져갔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는데 엄청나지 않습니까? 5년에 600억이면. 그리고 정부 광고라는 건 우리 세금인 거라. 세금이죠. 네. 이 세금이 600억이 머니투데이 계열사에 갔다라는 거죠. 이게 조선일보, 동아일보보다 많은데 조선, 동아가 적다는 게 아니라 여기가 너무 많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많네요. 5년에 600억이면. 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가장 단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 계열사가 겁나 많긴 합니다, 여기가. 겁나 많고 영업을 빡세게 뛰라고 하겠죠. 네. 일단 뭐 머니투데이 본인이 있죠. 그리고 이제 MTN. MTN 있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방송이 있고 케이블 TV죠. 음. 그리고 뉴시스도 이제 머투거고. 머투 계열사죠. 네. 또 뉴스원도 네. 머니투데이 계열이고. 또 연예 매체로 자주 등장하는 이제 스타뉴스. 네. 이것도 머니투데이 거고. 더벨, 그리고 머니에스라는. 머니에스도 있죠. 네. 일종의 경제지인데 매경 환경보다 더 경제지스러운 매체들도 머투 계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디넷 코리아, 그리고 시넷 코리아, 여기도 이제 머투 계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체 자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매체가 뭐 개개별로 이제 광고 영업을 하면서 뭐 정부 광고를 유치를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쌓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600억이라는 돈은 너무나 많은 그렇죠. 돈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김의겸 의원의 이런 분석에 따르면은 이 광고가 집행된 기준이나 원칙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데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BC 협회 기준으로 뭐 광고료를 나눈다라고는 하는데 그것만 놓고 보면은 이게 뭐 조선일보보다 많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근데 그 이거 계열사들이 다 합치더라도. 인터넷 매체라든가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나 이 케이블 TV나 이쪽에 이제 정부 광고는 또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지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지금 나온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는 좀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 이 최소한 법령, 그러니까 뭐 형법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거기에 좀 합당한 좀 정부 광고 집행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에 좀 100% 동의를 하고 매우 합당한 의견이라고 좀 봅니다. 근데 지금 마침 정부도 ABC 협회가 멸망한 이후에 지금 새로운 광고 지표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고 지금 뭐 언론인 현업단체들하고 뭐 의견을 좀 주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이제 몇몇 눈에 띄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매체 영향력 조사라는 거를 하는데 이 영향력 조사에서 이 구독률 지표를 뺐어요. 그러니까 구독률은 뭐 자기들이 뭐 만들면 이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 구독률 지표를 빼고 당신은 뭐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봤던 신문이 어떤 신문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걸 묻는 그러니까 열독률 조사. 네,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하기로 했고. 이게 사실 그게 맞지. 네. 예. 그리고 이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편집위원회와 독자위원회가 있는지 이 설치 여부도 좀 광고 집행 기준에 넣기로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언론중재위원회 이제 직권조정 건수 관련해서도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거를 좀 반영을 할지 좀 고민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뭐라고 할까? 문제점들이 여기에서도 좀 있긴 하거든요. 이게 있어요. 우선 아까 제가 이제 열동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제 청취율 조사처럼 지난 일주일간 어떤 신문을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니까 이 돈 많은 신문사들이 지금 신문을 공짜로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하철역이라든가 네. 이런데 그냥 갖다 놔요. 근데 그거는 안 됩니다. 요즘 도서정가제라고 해서 예, 맞습니다. 네. 책들도 무료로 나눌 수가 이거 없어요. 안 돈을 돼요. 주고 사서 뭐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출판사가 찍어가지고 공짜로 나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자도 사서 나눠줘야 돼요. 저자도. 네, 그렇습니다. 신문도 당연히 유료 신문이면은요 공공기관에 그 신문 참관할 때 등록하잖아요. 유료 네. 신문으로 할지 무료 신문으로 할지. 무료 신문은 상관없지만 유료 신문은요 반드시 돈을 받고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앙일보가 수원역에서 지금 신문을 이렇게 쌓아놓고 지금 공짜로 나눠주고 있고 또 이제 매일경제가 이제 부평역에서 신문을 나눠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네. 또 한국경제가 이제 목동역에서 신문을 무료로 나눠주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되기도 했어요. 또 그렇게 본 사람들은 만약에 전화를 받으면 무슨 신문 보셨어요? 그러면 뭐 중앙일보 나눠주게 봤어요. 그냥 이렇게 네. 대답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고 이제 열동조사를 노리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돈 많은 언론사가 지금 정부 광고 슈킹하겠다고 이런 편법을 쓰고 있는 건데 이 열동률 조사로는 이걸 걸러내기가 어렵다. 아, 그래서 그것도 있네요. 네. 아,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제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문화일보를 지금 용인하고 수원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SK 앤크린 대호 주유소에서 공짜로 나눠주고 있고요. 그 저기 상암동하고 수색 그 왜 그 철로 이제 상암동에서 수색으로 건너가자마자 그 정면에 보이는 GS 칼텍스 수색 뉴타운 주유소 여기서는 또 한국경제신문 공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니 주유소랑 무슨 계약을 맺었길래 거기서 공짜로 나눠주지? 그러니까 또 KFC 같은 경우 전국 KFC 같은 경우에 2대12 신문 있죠. 그게 또 공짜로 배부가 되고 있어. 허허.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럼 안 되지.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완전 편법인 건데 네. 지금 법이고 뭐가 없어요. 지금 언론사들이 정부 광고 하나 따내겠다고. 그래놓고 법 지키라고 네, 그러니까 좀 어처구니 없는 건데 지금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좀 보완할 필요성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ABC 협회에서는 분명히 이제 벗어나야 되고 뭐 이미 멸망을 했으니까 ABC 협회 어쨌든 이 기준을 좀 다시 새로 세우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 또 네. 그 부분에 지금 문체부에서 좀 힘을 모아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문 시장의 편법 또 문화일보를 봤어요. 내가 사실 그 주유소에다 기름 넣고 봤는데 나 웬만하면 그래도 종이신문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 이 내용을요? 신문 내용을? 네. 어떤 거냐면 예전에 그 이재명 지사 성남시장 때 성남시장실에서 어떤 영어 강사, 조폭 아닌 영어 강사가 발을 올려놓고 사진 찍은 게 있잖아요. 옆에서는 이재명 기사가 서서 웃고 조폭설로 거론됐던 그 사람이 조폭이라는 설이 있었거든. 알고 봤더니 영어 강사야. 그게 실렸어요. 이미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폭 연루설로 그 사진이 실린 거야. 이거는 진짜 삐라 아닙니까? 문제가 있죠. 가짜뉴스 삐라 아니에요? 이런 신문은 취소를 해버려야 되지 않나. 아니 애초에 그 사진이 공개가 된 것도 박철민 씨인가? 그 사람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건데 이 사람이 조폭이라는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누군지 모른다고 했거든. 그 사람의 뭐 인물 이미지라든가 이것만 보고 조폭으로 추정된다고. 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이제 그렇죠. 받아서 이제 보도가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게 편파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아까 홍준표 의원 언론 관련 공약, 민영화 이런 거 왜 현업단체가 가만히 있냐? 언론 노조가 오늘 성명을 발표를 했군요. 편지 형식의 성명. 정말 언론을 갖고 싶어하는 안다라는 재벌과 대기업을 배려하려는 살뜰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논평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아, 보니까 네. 케이지라는 회사가 있습니까? 케이지? KG요? 네, 케이지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케이지라는 회사가 원래 뭐였더라? 케이지가 동부제철이 동부제철이었나요? KG 가만히 좀 봅시다. 경기화학. 경기화학인데 이제 지금 KG로 돼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 미디어 천재인 강은방 패칭이 있는데 강은방 씨라고 네. 이분이 지금 방금 페이스북을 보내줬어요. KG 경기과학에 IT 미디어 분야에 2대1가 있고 교육 외식 서비스에 KFC가 있어요. 같은 계열사의 모양이네.
그래서 공짜로 나눠주는 거야? KFC에서 2대1을? 이거 참. 2대1가 제일 낫습니다. 그래도 좀 제정신으로 신문 찍는 데가 거긴 것 같은데 나머지는 좀 봐줄 수가 없어요. 일면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신문 보기가 진짜 어렵죠. 아유,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예, 이제 결국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갈수록 퀄리티가 떨어져요. 신문에 뭐 한 줄 났다고 막 사회적 논란이 되고 막 그러면은 야, 보는 사람 많구나, 조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드는데 보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뭔 개쓰레기 같은 기사가 나와도 그냥 거기에 뭐 양심의 가책 혹은 뭐 언론인으로서의 염치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예. 반면에 저희 국물 없는 기자회는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옷깃을 여미고 방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은 단추가 안 잠깁니다. 목이 안 담려요. 자, 여러분 내일 오전 11시부터 8시까지 제가 한번 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방송할 테니까 와서 많이 봐주시고 돈도 많이 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돈 김용민이가 한 푼도 안 먹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평화나무에서 제가 급여를 1원도 안 받아요. 그리고 돈을 냅니다. 미르미디어에 가서 어워룸 화요일 방송 그리고 네. 측면 승부 유료 무료 이 모든 방송에 출연료 많이 줍니다. 우리 저 이동영 소장이 네. 전액 평화나무를 위해 제가 시사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해는 내가 아예 내 통장으로 받아가지고 전액을 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내 통장으로 들어온 거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좀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여러 장치를 마련했는데 여러분 제가 평화나무를 왜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 방송 밑에다가 제 개인 계좌번호 딱 넣어놓고 많이 도와달라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지지를 사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 후원, 전액 우리 사회의 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다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기여하시고 공헌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민이는 그냥 여기서 일해가지고 김용민 TV를 통해서 번 수익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평화나무는 우리가 이 시대에 꼭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연대하고 동역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많이 몰아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말 공명선거로서 역대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이런 민주주의의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님, 민동기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